네, 오늘은 투자자분들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수급도 많이 엇갈려서요. 오늘 개인만이 끌어주는 장세 속에서 지수는 좀 빠집니다.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지금 8천 계약이 넘어가서 이 부분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면 오늘장 키워드 어떤 쪽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펀치 키워드, 독일과 EU가 합의를 했는데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퇴출하기로. 그때부터는 그러면 친환경 차들만 이제 구매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 우리 시장의 반응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당초에 이제 EU에서는 이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는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10월에 이제 3자 협상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나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드는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는 2035년 이후에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그 합성 연료 사용차는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EU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독일이 반대했던 반대를 했고 지금 이번에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 신차에 대한 생산이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게 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이제 좋은 이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2035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대략 한 10년 정도 뒤쪽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먼 미래의 기대감을 현재로 치환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3월 한 달간 2월부터도 시세가 나기 시작했었고요. 3월 한 달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없는 분들과 있는 분들, 그렇게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날 정도로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IRA, 그다음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 올라갔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 높아진 관심도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질 거 아니야? 가격이 너무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그런 우려감들을 뒤로 하고도 실질적으로는 주가 자체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충전소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돈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 보았을 때, 검증된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검증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흐름이 좀 자연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부각되는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추격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으며,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오늘 저스템이 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세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두 자릿대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의 2차 전지 장비 업체로부터 2차 전지 장비 구매 의향서 접수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제품 발주가 결정이 되고 제품 발주가 하반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것이 다소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현재 시장의 매기가 쏠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고가 접어든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LNF,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있을 건데요.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이 두 종목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상승 추세가 맞물려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는 신고가 영역에 올라서 있는 종목들입니다. 신고가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앞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상승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매물이 없어서 차익 실현 외에는 쏟아지는 매물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오늘 뭐 저스템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아니면 LNF 같은 종목들 한번 매매하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시각과 계속해서 나오는 호재, 게다가 신고가니까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시죠? 네네네.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전지 연이어서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투자 매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오늘장 펀치 한 방의 키워드는요. OLED입니다. OLED. 그런데 독일도 OLED TV, 이 세대 중에 한 대가 OLED TV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OLED 관련된 종목을 주목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관련된 종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이제 가전이나 TV로서는 최고 큰 시장으로 꼽히는 시장이거든요. 그 독일 시장 내에서 OLED TV 판매 비중이 30%를 돌파했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OLED TV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LCD보다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거든요. 이 고부가 제품이 이제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 부진이 있고 전체적인 TV 시장 자체는 역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OLED TV만큼은 이제 상승하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더라도 약 5% 정도 상승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원래도 그랬지만요. 대세가 OLED가 된다는 것, 그리고 OLED라는 것이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은 다소 부담스러운 포지션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OLED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중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뭐 지금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것이 내년도에 있을 얘기이긴 한데 2024년도에 이제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제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액정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더 커진 액정에 들어가는 뭐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연히 수혜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OLED 패널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없었던 OLED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제 EV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면서 뭐 자율주행의 일환이죠. 결국 전장용 OLED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전장용 OLED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게 실제로 이제 이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장용 OLED의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좀 침투율이 높아지는 것도 OLED가 대중화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IT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 애플의 대표적인 고객사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 그 OLED용 아이패드, OLED 활용한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패널 크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많이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접근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 관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제죠. 지난주 금요일날 시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오늘은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종목이다시피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항선을
뚫어내고 이제 상승하는 레벨업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좀 크게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NX 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뭐 당장 뭐 좋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자체가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뭐 다음 달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한 반년 정도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위한 확보도 활용도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겠네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OLED 쪽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원투펀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